안녕하세요. 금융투자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는 금융소비자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융투자 신상품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 발효되었습니다만 안전한 금융투자를 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가 넘어야 할 고비는 아직 높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설명서인데요. 사실 이 투자설명서를 이해하기는 금융투자 전문인 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 설명서를 이해할 만큼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교육 시스템도 아직 미비한 상태고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 기본 지식을 따라가더라도 금융투자 상품은 융복합을 통해 나날이 진화하고 최신 글로벌 경제와 금융 트렌드가 반영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한 금융투자연구소는 매월 금융투자 신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약 30년 동안 금융투자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각종 자격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투자 신상품의 동향과 주요 금융용어, 트렌드를 소개하고 3, 4년을 내다보는 메가트렌드 투자에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개해 드리는 금융투자 상품과 전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추천 시기에 시적절하다 판단되는 상품을 꼭 중립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금융투자 신상품 리스트는 연합뉴스의 증시 신상품을 참고했습니다. 지난 3월에 약 19개 금융투자 상품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금융투자 상품 종류는 펀드, ETF, ETN, 랩, ELS 등입니다. 오늘은 첫 회로 입문적 성격에서 이들 금융상품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융인들은 이를 비끌, 투자기구란 용어로도 표현하곤 합니다. 펀드는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은행,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다른 이름은 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라고도 하고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설정하고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위탁거래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매매하고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쭉 쌓아두시면 저축을 하시는 거죠. ETF 저축입니다. ETF와 끝 문자가 다른 ETN은 Exchange Traded Note, 노트는 채권이란 뜻입니다. 증권회사가 만들어서 거래소에 상장하는 금융투자 상품인데요. 채권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이 ETF와 ETN을 합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ETP, Exchange Traded Product, 약자로 ETP로 총칭합니다. ETP에 투자하는 펀드를 총칭해서 ETP Managed Portfolio, EMP라고 합니다. ELS는 Equity Linked Security의 약자로 주식에 연계된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주가나 주가지수가 일정한 제시 조건이 달성되면 상환하거나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참고로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에 연계하면 DLS이고 ELS나 DLS가 펀드에 담기면 ELF, DLF로 마지막 문자만 바뀝니다. 2019년, 2020년 문제가 많았던 금리 연계형 DLF는 금리 연계 DLS에 투자한 펀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끝으로 랩은 정식 명칭이 랩 어카운트로 종합자산 관리 계좌로 번역합니다. 투자 자문업의 대표적인 상품인 랩은 투자 자문 서비스를 1대1로 받기 위한 계좌인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랩이 본사가 직접 자문하거나 자문사가 끼어서 자문을 하는 랩으로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ISA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랩 어카운트의 일종입니다. 소액 개인은 무조건 ISA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상의 금융투자 상품 종류는 꼭 알아두셔야 금융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꼭 알아야 할 금융용어들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내용과 위험을 반영해서
일정한 규칙하에 제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알면 그 상품의 80% 이상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TDF입니다. 타겟 데이티드 펀드의 약자로 그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의 연령에 따라서 위험과 안전자산 비중을 일정한 룰에 따라 조정하는 펀드입니다. 주로 연금 펀드에서 이용하는 투자 전략인데요. 고령자에게는 공격적인 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늘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ESG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 세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한 지배 구조 등을 지향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이 ESG를 표시하는 펀드는 이러한 기업들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ESG는 글로벌 투자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AI 활용은 투자 방법을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수익률 전환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이것은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투자 대상을 공격적인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서 수익률 구축이라는 금융투자 상품이란 뜻입니다. 환해지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원화 대비 외국 통화의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는 장치를 한다는 뜻이고요. 이런 투자 용어들은 아주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각 상품별 특수성이 반영된 용어들입니다. 앞으로 그 상품이 유망하다고 판단돼서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 리스트에서 보너스 탈 때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메가 트렌드 투자 상품을 골라봅시다. 저는 전기 수소차 ETF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ETF가 눈에 띕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수소차와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 두 가지 테마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산업 추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란 뜻이죠. 먼저 전기 수소차 ETF는 4월 2일 거래소에 상장된 ETF입니다. 내연기관 대체라는 자동차 산업의 필연적인 패러다임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ETF는 민간 금융 데이터 전문기관인 FN가이드가 개발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FN가이드의 전기수소차 지수는 선정 대상 리스트 즉 유니버스를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서 상장 3개월 이상, 유동비율 90%, 시가총액 1000억 이상, 또 6개월 평균 거래대금이 5억 이상이고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50위 이내에 드는 대형 종목인 경우에는 상장 3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이들 종목 중에서 2년치 증권사 리포트 및 반기사업 보고서를 표본으로 해서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2차전지라는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여러분도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수소 전기차의 테마를 이해하고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각각 키워드별로 상위 3개를 우선 고르고 또 전체 순위를 봐서 상위 15개 종목을 뽑아서 30개 종목을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KRX의 ETF 상장 현황을 한번 보시면 4월 5일 기준 전기수소차 ETF는 시총 83억, 약 1420원에 팔렸습니다. 자산운용사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사이고요. ETF의 독특한 유동성 촉진 제도인 시장조성 책임을 맡고 있는 LP는 6개 증권사가 맡고 있는데요. ETF를 거래하실 때 이 LP들이 충분하고 대형회사인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LP는 상시 일정한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매매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일정한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팔고 나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ETF의 큰 장점입니다. 이 ETF는 주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인점도 주목하세요. 여기 수익증권이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법적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수익을 분배하는 증권이란 뜻입니다. 현재 이 ETF에 편입된 종목 상위 10개 종목을 KRX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현재 전기수소차 테마의 주요 종목입니다. 혹시 개별 종목 투자를 고려하거나 관련 뉴스를 확인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를 하실 경우에 꼭 투자 설명서를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기수소차 ETF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투자 위험 등급입니다. 이 상품은 2등급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확인하려면 간이 투자 설명서가 아닌 투자 설명서를 가셔야 하는데요. 투자 설명서에 보면 2등급 높은 위험이라는 뜻은 고위험 자산의 80% 이상 투자는 집합투자기구이고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등급과 같이 2등급도 투자 손실률은 1등급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투자 위험 등급을 기본적으로 6등급으로 분류해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1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이고 6등급은 MF와 같은 매우 낮은 위험 등급을 표시합니다. 참고로 1등급이나 2등급 상품에 가입하는데 동의하시면 그 순간 20% 이상은 손실을 보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기수소차 ETF에 위험 등급에 표시된 고위험 자산이란 주식 상품, 리츠, 투기등급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품은 금 등 실물 자산을 얘기하고 리츠는 부동산 투자 상품입니다. 투기등급 채권은 위험한 채권이라는 뜻이고요. 파생상품은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설명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위험 등급만 알아도 그 금융투자 상품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려고 하는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 위험 등급이 2등급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수익, 원금이 보장된다 얘기하는 금융회사 직원이 있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당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투자 위험 등급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천해드리는 것은 같은 날 상장된 친환경에너지 ETF입니다. 역시 FN 가이드가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지수를 기초로 하고 있고요. 유니버스 선정 기준은 수소전기차 지수와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다만 친환경 에너지 지수의 키워드는 친환경, 이것은 재생에너지, 단수처리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요. 태양광 발전, 태양광 폴리실리콘이라는 용어를 포함합니다. 풍력 발전, 윈드 타워, 풍력 이런 용어를 포함하고, 그리고 끝으로 배터리, 2차 전지,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포함하는 지수입니다. 관련된 종목을 담았겠죠. 역시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4월 5일 기준 시가총액은 79억이었습니다. 가격은 10,010원이었고요. 가격이 10,010원이라는 뜻은 한 주를 10,000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문을 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산운용사와 LP는 같은 회사들입니다. 투자된 상위 10개 종목은 OCI에서 후성까지입니다. 펀드에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펀드의 투자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편입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식 관련 지수에 투자하므로 역시 투자 설명서의 등급은 위험 등급이 2등급입니다. 잘못될 경우에 20% 이상 손실 발생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상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신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 담긴 정보들은 모두가 공시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발효되면서 법이 금융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금융소비자도 자기의 책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이해하고 금융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투자 신상품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